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그 직격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자,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 지금 이론이 막 분분하고 근데 개파 진영을 넘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 저도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저희 우리 당의 문제점이 뭘까? 근데 야당이 됐잖아요. 예. 야당이 됐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여당이 들어서고 정책 방향과 인사 방향이 다 결정돼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 저희가 확실하게 견제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비판할 거, 그러니까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계속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그 정책 방향이 수정되면서 예. 그게 지금 국민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당의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해야 돼요. 근데 당의 개혁이나 쇄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를 깎는 쇄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당의 구성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과 싸우는 건 야당이 원래 본연으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막 해도 돼요. 예. 저처럼 인사를 비판해도 되고 정책을 비판하고 해도 되고 당이 TF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 집중해도 됩니다. 근데 쇄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하려면은 구성원들의 철저한 자기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데 예. 그럴 때는 민주 절차에서는 적법 절차도 적법 절차지만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떤 거는 다 잘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저거 하지 말고 너는 이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도 되려고 하면 저는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서 그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저는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의 선의는 저도 존중하고 예. 그분의 개혁안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김용태 위원장 얘기할 때도 제가 개혁 방향은 대부분 동의한다고 했어요. 예. 뭐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러려면 민주적 정당성 없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명한 그 쇄신위원이잖아요. 혁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은 그러면 희생을 요구받는 쪽에서 왜 나만 가지고 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왜 국민에게 이 혼란상을 계속 보이면서 야당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정확히 하면서 혼란상을 최소한으로 보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전당대회로 갔어야 돼요. 왜 시간 끌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쇄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 평범한 수준. 그러니까 뼈를 깎는 쇄신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민주적 정당성으로 상대방에게 강한 희생을 그러니까 요구할 수 전당대회라든지 당원의 총의를 모은 그런 민주적 절차를 거친 새 리더십이 형성됐을 때 그 리더십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과제 중에 여당을 견제하는 과정은 야당이 본연의 우리도 임무니까. 국민들한테 세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급 받는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은 무조건 세게 해야 되는 되는데. 것이고 나머지 쇄신 부분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우리들의 자정 노력이잖아요.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게 그래서 전당대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어서 모든 저는 후보자들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다 자기 나름의 개혁안을 들고 나와서 예. 그 개혁안에 대해서 그 당원들에게 그 의견을 구하고 당원들의 결정을 받아서 그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강하게 개혁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저는 논란만 반복될 뿐이지 의미 있는 개혁을 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전당대회 지금 일정 저 잘 모르겠는데 바빠서 한 달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8월 8월에 한다 그러더니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장소는 솔직히 아무 광장이나 해도 됩니다. 뭐 천막당사도 했었는데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예. 어디 삐까번쩍한 데서 전당대회에서 이벤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노선 투쟁이 정당의 절차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노선 투쟁이에요. 예. 내가 우리 정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거냐. 정책을 한다면 청년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둘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방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정한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너무 급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혁신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의로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 전 그건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그 방안이 세면 셀수록 더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 없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해도 됩니다. 예. 제가 출판 기념회 하지 말자고 주장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 어젠다잖아요. 제가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민주당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 방안들은 실행해도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인적 청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이나 범위나 내용이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일방 혼자서 생각한 걸로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전당대회를 신속히 해서 저는 강하게 투쟁을 하라는 거죠. 나와서 예. 강하게 자기 방안을 놓고 그래서 그 방안이 받아들여진 쪽. 저는 우리 당원들의 지금 현재의 답답함과 소위 말하는 분노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끌어오는 것 같아요. 예, 강한 새 신안을 내는 후보자가 저는 당대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당대표가 되기 전에 강한 새 신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계속 또 우리 당이 계속 분란만 있는 것처럼 비춰질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의 정당성만 갖고 있는 윤희숙 혁신위가 그 그릇에 담기에는 지금 너무 과잉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 저는 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예. 그 선이랑 저보다 훨씬 또 정책적인 영향도 높으신 분인데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빨리 전당대회 해야 되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요새 장안에 화제가 되는 이게 언더 찐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당에 이제 계시니까 이게 뭐 눈에 띄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부 실세라는 이 언더 찐윤들이 사실은 정말 무슨 우리 보통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무슨 조직이다 이런 것처럼 약간 음모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언더 찐윤들이 정말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정책을 결정하고 노선을 결정한다. 일단 맞습니까? 일단 언더 찐윤에 대한 이슈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지적의 포인트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우리 정당이 잘했으면 예. 정권을 내두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정당이 했던 노선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은 사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해야 내가 당을 이끌어보고 내가 어떤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는데 예. 그게 당직이 됐든 아니면은 주류 세력이 됐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영원히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당분간은 사실 정치적인 룸이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기보다는 저는 쇄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새 얼굴이 또 나와서 새로운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정치라는 것이. 예. 그래서 정치를 잠깐 물러나 있던 분들도 다시 또 시대 정신이 불러내면 다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왜 예전에 하던 그 주류 세력들이 아직도 당의 의사결정을 해라는 이제 국민의 물음이 이제 언더 찐윤이란 말로 표현된 거라고 그런 생각하고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언더 찐윤이라는 게 사실 누가 이름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개별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언더 찐윤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사람은 예. 다변적이기 때문에 설사 그 좀 기존의 역할을 했었어도 다 상황과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더 찐윤 논란조차도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새로운 얼굴이 드러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지. 언더 찐윤이라고 그럼 누군가 앉아서 명단을 놓고 언더 찐윤은 누구다라고 하는 논란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정말 난마와도 같은 국민의힘의 위기는 결국 전당대회로 뚫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전당대회 일정이 안 잡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국민의 질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노선이 기존 노선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노선 투쟁을 해야죠. 어느 노선이 맞는지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선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그래 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좀 심술궂은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좀 그렇게 높이 과대평가, 크게 평가하시는 언더찐윤 이 세서 그분들이 정말 야 전당대회 좀 천천히 하자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후계자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참패했고 이렇게 당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속해 있으면 빨리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수순 같은데 아주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저 외길 같은데 그 외길을 왜 안 갈까? 정말 무슨 알려지지 않은 그 막후 실세들이 정말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당은 국민들의 의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는 맞아요, 원인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몰라요.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누가 친윤이라는 걸 내세우고 싶어 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실체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뭔가 전당대회를 올해 어떻게든 끌어보고 뭐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은 그 지지율 급락 사태 때문에라도 예. 저는 그게 힘을 받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예, 그거는 저는 당 지도부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전공법이거든요. 예, 예. 모든 정당이 선택하는 법.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는 노선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고 노선을 수정하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정당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이게 정도입니다. 예. 저는 혁신위원회를 만든 그 선의는 저도 존중하겠어요. 뭐 예.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가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귀한 시간 또 긴 시간 말씀 주신 주진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